그래도 우리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유튜브 해외뉴스 모함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기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다 하셨죠? 오늘은요, 우리 가사리 연구소 대표 김상기 님으로부터 수암 최백근 선생님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 32년 만에 무죄를 받은 강성호 선생님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기 대표님부터 10분? 5분 5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영빈님은 안 오겠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32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성호 선생님, 국가보안법 위반 받았던 강성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호 선생님은 임용 후 2개월 만에 교사로 재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청춘도 가족도 동생도 다 잊어버리고 32년 만에 2021년 5월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후의 삶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강선 선생님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에 자주 오셨죠? 예, 저도. 대군상을 특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강의자가 또 신호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광양이 나는 우리는 이제 통일운동가 평화운동가 이렇게 하면 백범 선생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광양이 낳은 통일운동가 최백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최백근 선생님은 1914년 태인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에 제가 10년 이상 이 선생님의 기록과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고요.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양이 낳은 항일 오탈자네요. 죄송합니다. 통일운동가 수암 최백근 선생님은 1914년 2월 그때 당시에는 해인리가 고략동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셨고 31년에 그때 당시에는 해인도에서 배를 타고 하동 보통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양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들이 하동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광양에는 없는 광양의 독립운동가들의 그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2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광주 학생운동 아시죠? 그걸 늦게 아시고 이제 그 당시에 하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동맹유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품삯이라고 하죠. 뭡니까? 학교에다가 돈 내는 거. 월사금 안 내는 운동을 이렇게 펼치다가 잡혀서 조금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행돼서 다른 학생들은 다 풀려났는데 이 최백근 선생님만 잡혀서 진주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동이니까 진주가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드러 맞았겠죠.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때 당시에 위반이 뭐냐면 쉽게 말해 보훈서적 소지 치안법 위반. 이 치안법이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되죠. 위반으로 6개월 징역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다 받았으면 8개월 이렇게 받고 나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쭉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비 검속에 무조건 잡히는 거죠. 우리 광양의 하태수 선생님도 5.18 이전에 예비 검속에 걸려서 5.18은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메이데이, 그 당시에도 메이데이 유명했고 광양에서도 광산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메이데이에 관한 것들이 1920년대부터 활발했습니다. 저 메이데이는 광양 메이데이인가요? 예. 그 이전에 또 옥곡에 또 메이데이 행사가 이전에 옥곡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 자료는 좀 서술형으로 써놓은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자료 익숙하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삼총장이 어떻게 방송하네? 예.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쭉 이렇게 활동들을 해오시고 이 기록들은 하나하나를 10년 동안 자료를 찾아서 발굴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이 관계도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쭉 역사적 활동들을 해오다가 1950년대 일설에 의하면 김구 선생의 비밀 협상 요원이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 북한은 아무튼 광양 사람 중에 당시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5곳. 그 과정들이고 광양에서 혁신운동을 이렇게 주도하다가 광양에서 개교에서 혁신계 대표로 선거도 출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것은 1960년대 4.19가 일어났을 때 한미경제협정 반대를 위한 28 공동투쟁선언, 일일합법 제정, 반대투쟁,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한 투쟁하면서 4.19에 광양 사람 중에 딱 2명이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 남은 정철기 전 의원 4.19 유공자로 등록을 받았죠. 그 비하는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최백근 선생님만 유일하게 기록이 없는데 기록을 찾아낸 겁니다. 이 당시에 했던 말이 오라나무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간단명하죠. 그렇게 했었고 쭉 활동하다가 박정희 쿠데타 정부에 의해서 국가 사법 살인을 당합니다. 오늘 조용수 민족일보 그 사장 잘 아시죠? 그날 그 당시 그 사형 집행제에 같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죽은 4.19 책임자 최인규 그리고 영학의 대구라고 이야기했던 이마수 그리고 청와대 경무부장 박경 이 사람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 시신 자료, 그 5명이 누워있는 시신 자료도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통일운동을 펼쳤고, 누가 시신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 1962년에 같이 활동을 하던 주명순이라는 분이 이 화계사에 있던 걸 보관해서 마무리의 골짜기 거기다가 묻어두는데 하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동지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마무리 언덕 위에다가 묘를 썼었고, 몰래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수숙 평리 출신 김영욱 선생님이 상주로 이렇게 하시면 아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제일에 모시다가 2007년 공식적으로 첫 추모기를 4.19에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 기록한 그 선생님들이 와서 했었고요. 이제 2010년 제가 처음으로 우연히 글을 보다가 발견해서 처음으로 광양 참여연대 잠수 사무국장을 맡을 당시에 처음으로 공식 참배를 합니다. 3대 태인도에 계시는 오촌 조카와 함께 공식 참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양에 모시려온 이후에 정일태 평통사 사무국장이라든지 많은 배영일 선배, 오종효 대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맨 참배를 했었고요. 같이. 우리 아들들도 같이 했었고요. 이렇게 했는데, 광양에 모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연로한 원로 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이 마석 민족민주열사 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한 번인가 뿐이 못 갔네요. 아쉽고. 이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보면 그 애국 열사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최백근 선생님이 가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말이 길고, 정강훈이가 만드는 자유일보에 보면 아직도 북한의 후손들이 살아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최백근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시켜서 발견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안 그랬습니다. 올라가 보면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 당시에 1931년 3월 20일 동아일보에 나와 있던 최백근 선생님의 그 동맹파 관련돼서 구속된 자료가 있습니다. 오탈자 있죠? 여기도 강동이라고 이야기했죠. 화동인데 본문 내용은 화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묘비 뒤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수탈해서도 안 되며, 나라가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분단된 나라가 자주 민주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돼야 한다던 선생의 높고 참된 뜻은 이룩되고야만 합니다. 이거 뭡니까? 박정희, 김일성 둘이 했던 7.1 남북공동선언하고 같죠? 6.15 남북공동선언하고 같고, 14하고도 같고, 4.27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활동을 해보셨고요. 예,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광양이 낳은 한일통일운동가 수암철했던 선생은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만든 혁명재판소 위원이죠.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현재를 이야기해서는 국가보안법 1조의 현행 3, 4조와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이 있었죠. 이렇게 혁명재판소라고 이야기만
국가재판소입니다. 이에서 국가 살인 반헌법적 혁명적 사법살인 당했지만 단지 아쉬운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용수 선생님이라든지 조봉암 선생님 다 받았어요. 근데 직계 후손이 없어서 진실화해위에서 이렇게 못 받았습니다. 배달은 이복 동생들이 부산에 사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700금 치료제로 보내요. 이 자료들을 다 들고 밑에 보시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좀 더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바다. 최백근 선생님 1932년 12월 27일 조선중앙일보에서 최백근 선생님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이거는 현존하는 광양 최고로 오래된 한글씨입니다. 근데 제가 무차 이야기하고 말하고 근거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 30년이나 늦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소중한 자료예요. 뭐 최백근 선생님이 얼마만큼 궁금하냐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445. 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이 445로 되어 있어요.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 삼미정식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곡식을 수탈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도라, 목포도라, 벌교도라 이렇게 하포도라서 태인도로 나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공출하는 배에 이게 쌀을 날라주면서 그 현장을 태인 2구 태인 초등학교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썼던 시예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445 얼마만큼 꼼꼼하신지 올라가시면 결국은 어머니 이야기도 나오고요. 마지막 문구가 저는 보면 항상 문구예요. 그 많은 쌀은 아버지가 실어서 태인도 앞바다에 윤선을 타고 증기선에 실어다 놔두고 엄마는 쌀을 뿌러 동네 돌아다니고 자기는 김도 아니고 그 유명한 태인도 김도 없고 우리 포레라 그러죠. 포레 김치뿐이 없다라고 이 마지막 문구가 지금 와도 최고의 신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선생님의 이런 시들 진짜 소중합니다. 최백근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광양 사람으로 가장 많이 신문에 언급된 분이에요. 6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고문을 받고 나서 고문 받고 나서 몇 개월 자기 태인도 집에서 글을 보면서 이렇게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음에 자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최백근 선생님을 좀 알고자 했었고요. 이거는 2018년 당시 이장했을 때 같이 했던 이 유명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여기 안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기는 김상기고요. 저기는 잘생긴 광양 대표님 잘생긴 전일태 선생님이기도 하고, 오정효 선생님, 이 못생긴 사람이 뒤에는 배기주, 배기주도 있고 같이 있고 이 선생님들이 다 기억을 하면서 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묘소 위에서 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거의 90이죠. 그분들이 늘어진 고장난 테이프처럼 늘어진 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장
한 막내로서 좀 목소리를 크게 외쳤던 기억들도 납니다. 자, 최백근 선생님 당시 수감까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구난방인데 다음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농담처럼 줬던 명함, 이 명함하고 이 명함의 차이점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 명함을 뒤에 가지고 다니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 손에 수갑이 채져 있죠.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저 명함 뒤에는 수갑을 지워서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백근 선생님이 사형당했을 당시 입고 있었던 수의, 그리고 항상 운동가들은 예술을 좋아하죠. 당시에 불고 있었던 피리, 대극, 소금.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교도소에서 넣고 있었던 밥그릇 수저가 있습니다. 광양에서 이제 이걸 김용욱 선생님이 보관하다가 정유태 동지하고 보관하다가 제가 매일 밤 이 귀신하고 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발진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강양시민장으로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십시오. 우리가 거의 이거 한 7, 8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광양의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수위는 없습니다. 이 원래 각은 없었는데 정일태 동지가 무려 20만 원을 들여서 마련한 겁니다. 예? 보는 것 때문에 이 귀신이 못 나오게 보고 때문에 진짜 오늘 박인배 선배가 와서 강의하기로 했는데 없으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광양의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보관하면 안 되는 이게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거 기록들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최백근 선생님 그 책방 기록도 있었는데 결국 스물지역이어가지고 여름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저희 과거 사진도 그 많았던 상장도 제가 써놨던 시도 우리 꼼꼼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조대까지 나가는 거네요. 이게 한 7, 8년 정도입니다. 이건 아마 김영옥 선생님 이것도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넣어놨던 것 같아서 정확히. 아마 여성 동안가에 보면 이 강양에 이제
와서 나이타도 있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마 이거는 검정 고무시가 신발에 이렇게 매었던 다른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한자로 써져 있는데 뭔지가 모르겠네요. 재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4,449. 4,449. 잘못 나와서 오셔야 돼요. 1961년 4월 12월 21일 오후 4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옷을 입고 공일의 꿈을 적으시고 최백근 선생님이 이렇게 훈련하라고 가셨습니다. 옆구리도 터지고 이 귀중한 자료를 가지기 위해서 같은 동지였던 김명숙 선생님 그리고 병리 출신 김용옥 선생님 그리고 함께 이 수의라든지 보관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일태, 서광석, 배영일 동지께 감사하고 이 소중한 자료들이 남겨졌으면 합니다. 이 건보 강관에서 피부 탄력성을 유지하는 건보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죠. 김영우 선생님이 그 수의랑 같이 그 당시 이제 뭐 그냥 잡지책 근데 당시 생각한 건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써서 쇼핑백이라 쇼핑백.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나와서 보십시오. 다음에는 강성 선생님 강연한 대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시고요. 5분이 몇 분이 된 거예요, 지금? 박영배 선생 강의를 안 한다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보시기로 하고, 자, 이 시간은 우리 강성호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네. 네.
최근에 이 유품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가슴이 뭉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1932년생이시거든요. 우리 수장선생님께서 이제 치안주식법으로 1931년에 아마 아까 56년에 제가 딱 치안주식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한국 현대사가 이렇다는 거죠. 네. 광양은 제가 여러 번도 왔습니다. 그중에서 2022년 10월 19일 날, 바로 광양시장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 얘기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뭐라고 외쳤던 소리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제가 외쳤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이야기,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제가 오늘 여기 온 감회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10시 모습이죠. 네, 사인을 올렸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또 많은 분들이 공문을 올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추념식을 제가 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뒤에 가서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살펴봤습니다. 저기가 지금 광양이지 않습니까? 네. 1949년 4월 광양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여수 여고 학생들.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해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안내했던 이 유명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유명하다고보다는 참 가슴 아픈 사진인데, 우익에 의해서 또는 자익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광양 지역 여순 사건의 일지를 어떤 분들이 생생하셨고, 이분은 눈빛이랑 제가 사진 대학에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진을 현장에 저 광양에 와서 이 사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진이 아니라 작품을 이렇게 편집했는데, 이건 많이 보셨겠죠, 그죠? 순회 전시를 해야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 아니라 그날도 계속 이야기하죠. 광양도 일어났던 사진이 아픔이 있었다면서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강조하신 분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양에서 여수와 순천의 그 비극이 일어났던 것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순천 그 장교자리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여기 광양에 왔을 때, 아까 저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은 전남교육청에서 주관한 남도민주평화기획 연수였습니다. 근데 이 연수는 사실은 전라남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수였는데, 제가 여기서 굳이 충북에 있는 교사로서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5 지역을 제가 다 돌았습니다. 첫 번째가 광양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안, 그 다음에 진도, 마지막이 영광인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남도민주평화기라는 이 연수를 왜 했을까를 제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남도민주평화기 연수가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소요되고, 제가 그 당시 충북에 근무하고 있었던
충북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양에 제가 오늘 오면서 그때 이 현장에 전달됐던 대천 황현 선생님을 비롯한 그다음에 이 지역의 그런 학살의 현장을 사실 오늘 제가 어제는 와서 다시 한번 불을 보고 왔거든요. 예.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진행이 있는데 저는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국가와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제 이야기를 과연 이 광야에서 하는 것이 참 좀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 우리 수험생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 원고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요? 알게는 일을. 그래서 저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남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교사의 삶을 바꾼 국가법입니다. 네, 저는 교사였습니다. 올 2월달까지 충청북도에서 일본어 교사로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진주. 진주. 바로 알아맞히신데요? 진주 맞나요? 이야. 그래서 훌륭한 분을 위해서 제가 책을 선물했습니다. 놓으십시오. 제가 책이 내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저 쓰는 그만이지 이 책 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하면은 네. 이 우리 김장아를 꼭 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예, 다음에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합니다. 예. 사랑에 빠졌습니다. 뭐 진주 남각이죠, 그죠? 네. 진주하면 또 생각나는 그러니까 남각 그런 인물이 누굴까요? 진주대첩. 네. 진주 남각하면 그런 인물 한 말씀 해주시면은 그래. 용계. 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방금 봤던 그 사진은 난강에 있는 난강가에 촉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촉성도 바로 앞에는 의암이 있죠. 그래서 이 의암하는 공개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뭐 거룩한 분은 종교보도 있고 불변정전절은 사랑보다 난다. 강남콩보다 더 푸른 거물길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을 달다.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진주 난강에 이거 티슈 바꿔줄까요? 죄송합니다. 난강이 정말 그 강남콩처럼 푸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 가을에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자, 진주는 이렇게 역사적인 지역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가수 아픈 역사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 근데 저는 진주하면은 농계를 기억하기 한국 좋습니다만 이제는 이 어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졌으면 그만이지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작년 연초에 다큐멘터리 올해 연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두 차례 거쳐서 경남 MBC의 다큐멘터리 어른 긴장을.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래말에서 헛떡 부리면 거리를 낸다. 평생을 시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곽암흑의 50억과 너무나 대비되는 시점이었죠. 예.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제 친구가 등장합니다. 제 친구가 부산발의 친구입니다. 진주문고
대표인데요. 진주문고가 어려울 때 김장어른이 아무 조건 없이 5천만 원을 도움을 주셨거든요. 진주문고라는 서점은 진주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진주문고의 전신이 책말이었어요. 책말.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인데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때 제가 받은 명함인데 이 명함이 다 사라졌는데 이 국가기록원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국가부 한국으로 쿡되고 나서 당시 자료가 다 남아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덕분에 이제 여기 보면은 책마을 서점에서 종업을 하는 학대명함이라고 이런 적어놨는데 이게 저 대본가에서 수집한 것을 국가기록원 대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 저는 2월 말에 이제 렌트를 하고 3월부터 지금 광양에서 가장 가까운 하동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동 선장마을에서 제2의 책마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그럼 여기가 선장마을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네. 진주에서 광양가동을 제가 차로 왔는데 뭐 이제 7월 1일부터는 47분 걸린다고 그러네요. 복선 전철이 있겠던 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더 가까운 방향인데 제가 매일 아침 바라보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선장마을에서 바라보는 여기가 매한마을이에요. 매한마을. 그 다음에 이 선장마을 뒤쪽에서 올라오면 뭐가 보입니까? 바울봉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광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89년 3월 제가 책발령을 받았는데요. 자, 이 사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유일한 사진이에요. 제가 책발령을 받을 때 찍은 사진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제천 재원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여기 스님 혹시 계십니까? 학교 근무한 스님 계십니까? 네, 스님들이라면은 첫 발령한 첫 사람 참 아련한 추억이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상도 총각 선생이 충청도 가가지고 첫 총회, 보통 첫 총회 있잖아요. 처녀 총각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날 영월이 가까워요. 제천은. 그래서 이제 봄나들이를 갔죠. 옛날 파카사타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피타 치면서 이렇게 부를 때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 제가 기억합니다. 연가를 부르죠. 연가. 그 뒤에서 막 같이 따라 뭐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령받은 한 달 후에. 근데 이제 두 달 후에는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때 제 수업을 받았던 제자가 세월 많이 전에 2020년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리 제자가 뭐라고 했는지. 바로 불러보고 하지 않았다. 28살의 일본어 선생님은 고등학생 제자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좋았다. 꽃잎이 교정을 불러다니던 89년에 봅니다. 당신은 칠판 가득 벚나무를 그려놓고 학생들에게 차례로 나와 꽃을 그려보라고 했다. 선생님이 벚꽃을 그리면서 일본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유송미 씨 방송이네요. 30년 전 선생님과 보냈던 즐거운 한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 우리 제자는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그때 제천 시내에서 세월에 떨어져가지고 시 외곽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꽃이다. 네, 이게 20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제자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했던 그 순간은 저는 이런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5월 24일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장실에서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갔었죠. 근데 교장실에 갔더니
덩치 이정 2명의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니까 경찰서에 좀 가서 좀 가고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는데 하니까 잠깐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고발을 했거든요. 국가보안법으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중간에 갔더니 이미 검은색 지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차에 타는 순간 지금까지는 그때까지 나도 강수년에 이렇게 불렀던 이름 대신은 뭐 이세기 있으시기 우리 영화 일부 파트를 보셨나요? 그 장면이 그대로였습니다. 갔더니 대구까지였죠. 이미 수갑을 채웠죠. 제가 무슨 영문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25가 북치레를 가르쳤고 북한에서 살기 좋은 문제를 가르쳤으니까 부르래. 이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경찰에 구속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언론에 이렇게 나서 왜냐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그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조아침에 이렇게 난 거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예. 교장이 얼씨가 그거라고. 그런데 6.25는 북침이라고 가르쳤다. 이게 그 다음날 신문에 아직 조사도 받기 전인데. 예. 뭐 이거 개인이지. 6.25 남침 아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막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MBC 뉴스 데스크를 제가 봤어요. 경찰서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이게 지금 대구가서 본 거예요. 잘 산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식으로 보육신 혐의로 재원고등학교 강성호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텔레비전은 북침순 교사, 그 다음날 신문을.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5월 24일 날 구속이 됐는데 5월 24, 26, 27 세 분의 선생님이 잇따라 북침술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구속이 됐어요. 그 시점이 5월 28일이 정규직 결성이에요. 결성일 사흘 앞두고 이렇게 땡땡땡 서울, 경북, 충북. 네. 그리고 문교부, 지금 교육부죠. 교육부는 이 사건을 89년 7월 8월 달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이런 자료를 다 내려보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수에 주장하는 참교육은 중국교육인데 구체적인 예, 북한 사진첩을 올리려며 북한은 작성했다. 이들 유연의 붙입니다. 라고 가르쳤으니 정교조는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 입수한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신문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이게 좀 제가 구속달 8월 달이었으니까 구속돼 있었겠죠. 서울신문 특집 기사에 전면에 전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교육은 3인조 인인과 대동소이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북침술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의식화 시켜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을 단체제 세력으로 키우려고 했다라고 이런 소설을 신문에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교조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도 이 내비에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구속이 되고 나서 신문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니까 제 제자들이 아니 나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신문 텔레비전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운동장에서 농성을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북침술을 배운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신문 텔레비전에서 선생님으로 자격의식을 하는 이거 안 되는 조작이다. 라고 학생들이 외쳤죠. 신문에 나왔을까요? 방송에 나왔을까요? 단 한 자도 안 나왔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저는 속절없이 그냥 이름과 빨갱이 교사가 되죠. 근데 학생들 중요한 걸 밝혔어요. 자신들은 듣지 못했는데 그 학생 몇 명이 6명이 북침술을 들었다고 정언했다는 걸 학생들이 알게 됐어요. 그 학생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아무리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경찰서에 가서 들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학생들이 이렇게 적은 거죠. 아니, 나는 교실 맨 앞에 있는데 그 뒷좌석에 6명이 있는 그 애들만 6.25 북침을 들었다고 이상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경찰을 쓰라해가지고 그렇게 썼다고 그 애들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강선 선생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359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죠. 자, 단 6명, 여기 7명이면 이 학생들의 이야기만 받아들인 거죠. 이 학생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게 경찰 조서거든요. 6.25는 북한이 난징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침한 것이라고 선생님이 1989년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40분까지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경찰 조서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이 결수가 안 돼요. 이건 제가 바꾼 게 아니고 같은 학생들 학급 일자라는 게 있잖아요. 학급 일자. 학급 일자 살펴보니까 얘 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출석을 보니까 37번 이 학생 결석. 네. 그 다음에 경찰도 하늘짝 놀라가지고 다시 조사해보니까 진짜 자기들 하게 보니까 결석하게 판명된 거예요. 근데 이 재미난 것은요, 요 수사보고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판명되고 했는데, 요거를 싹 떼버렸어요. 검찰이 이걸 제대로 안 했대요. 자,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 학생들이 6.25 북침이라고 했는데, 그 학생도 알고 봤더니 그날은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 검찰 조서에 그날은 결석을 했으면 검찰이 이렇게 적었으니 검찰도 이 사건의 진상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네가 왜 거짓말을 하니 이렇게 참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 있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걸 제가 축정하면서 원래 적어가지고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였던 것을 오늘 기자가 찍었네요. 근데 제 제자는 간첩이라고 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법정에서는 이게 거짓말을 드러난 거죠. 왜냐면은 제한테 북침술을 배웠던 이 아무개라는 학생이 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니까 자기가 들은 것을 옆에 있는 김아무개라는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억한다 이거죠. 네. 근데 이 김아무개 학생은 그날 결석했거든요. 수업에 어느 학생한테 자기가 북침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거 이게 블랙 컴퓨터 이런 블랙 컴퓨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89년 노태우 정권의 사법부는 369명의 학생들은 강 선생님이 북침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채택하지 않고 7명, 그 중에서 2명은 결석하죠. 이것만 정부로 제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직이 됐죠. 그리고 이제 8개월, 9개월 가까이 청주 위편교도소에서 실형을 받고 나오고 2심에서 이제 겨우 집행유예를 이제 석방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결국 유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악정 판결로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거리의 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다. 어떻게 제자를 이용해서 스승을 갖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정교조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이거 재심을 해야 돼요. 근데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를 한 시기가 정규직 교사들이 이제 다 복직을 할 시기였는데 저만 복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했지. 그래서 저는 요즘 말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복직했는데 왜 나만 복직을 안 시키냐.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좀 교사답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도교육청 앞에서 제가 수업을 했어요. 수업. 네, 이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제가 학교에서 쫓겨날 때 그대로 남아있던 그 교과서, 그 다음에 여기 들고 다녔던 가방, 그 다음에 입고 있었던 옷. 그래서 그때는 몇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DJ 정권이 들었을 때 겨우 이제 10년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신규 교사로, 10년은 이제 완전히 까먹고 다시 이제 신규 교사로서 복직을 했습니다. 신규 교사로서는 일본어 교사로서 다시 이제 수업을 했죠. 다른 거보다도 정규직 삼국장 복지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단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일본어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과 일본어 청소년들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학생들과 교류하는 그런 학교만 찾아다니면서 계속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해왔죠. 자,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빨갱이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해직 30년대는, 정확히 30년대는 1989년 5월 28일날 정규직 결성되고 나서 정규직 결성 40주년 날 맞춰서 제가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재심 신청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제자들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재심을 받아들일지 사실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받아들였냐면은 당시에 저를 연행했을 때 국가 공권력은 철저하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유린했대요. 예를 들면은 구속영장 제시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 하숙방이라든지 제 고향이 집에 가서 책 읽는 걸 했을 때 압수수색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이 재심 사유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8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학생들도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다 원칙.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다. 고로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가 재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재심 결정이 돼서 2019년 11월 28일 재심 결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 그래서 저는 재심을 받으면서 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인 법이라는 걸 저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끊임없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여고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발을 했어요. 하도 주위에서 후배들이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가발을 했는데 멋있네요. 멋있습니까? 다시 쓰십시오. 아, 지금도 좋으세요. 이제는 안 씁니다. 근데 참 재판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거 32년 전에 그 일을 다시 다 복귀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저는 확실했죠. 어둠은 빛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실했습니다. 왜요? 경찰은 이미 날짜를 조작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고발했대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도, 그 다음에 또 불법 재판,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 결정적으로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학생들 이야기가 결승한 학생들이 한 정언을 법정에서 사법부도 그냥 그대로 인정한 이 현실. 그러나 진실은 침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에 거짓 정언했던 이 학생들이 후에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카톡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고등학생을 경찰 수준 혹은 들락거리만 만든 선생들. 즉, 담임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담임을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친구에게 보낸 카톡을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담임선이 법정에 제출했죠. 그 다음에 그 학생도 정언했지 않습니까? 네, 누구누구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뺏겼다. 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저는 제가 겪었던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혀 만나지 않은 분들의 페이스북상에서 진실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국정을 해서 만든 자료예요. 당시 정교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기부는 공안 차원에서 정교조를 내사하면서 정규 결성을 전부로 아까 보셨죠? 1980년 5월 24, 25, 27, 28일 개성한 그 시기에 국가보안법 구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 심리전도 병행하였다라고 자신들이 밝혔어요. 이거 안기부 자료입니다. 안기부가 국정원 자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이 사건을 다 만들어두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터뜨려야 될 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정경 참진 직전이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 힘들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1989년 5월 28일 정경 결선을 앞두고 5월 21일, 5월 24일, 26일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한개 보고 계시는 제가 다른 데는 그렇게 이 사건의 이 핵심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 침해 이것을 우리가 제 사건이 무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국가보안법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좀 여기 사실은 이 광양에서 와서 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진행인 이 국가보안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결심했습니다. 왜 결심했냐면요. 이 검찰의 태도를 보고 검찰의 태도. 자, 재심에서 이게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똑같이 유죄를 부정하더라고요. 32년 전에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와 스승을 국가보안법 잣대를 법정에 세웠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대로 부정하고 그래서 제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 무죄 판결의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결을 받기가 3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판결문이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저를 이른바 간첩이라고 했던 그 언론사에서는 이 보도를 했을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 글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지역신문이에요, 지역신문. 그래서 제가 정말 꼭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80년 5월 정년 출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으로 한 교사를 파면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32년 지난 재심에서 그 학생들이 경찰이라든지 또 그 담임교사들의 회의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정규조를 이른바 자경용공 세력이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사용되고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은 이 조작과 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냥감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은 없습니다만 제 사건의 진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물론 당사자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도 이 학생들이 그때 그 모습들이 되살아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광양 땅에 가서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2024년 현재 여전히 지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합동치료를 마치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상우 윤동희동부와 함께 외쳤습니다. 여순 11구가 만든 괴물이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 국가보안법은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릉에서 제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사자로서 이제 어쨌든 뭐 국회에 가서 정원도 하고 또 뭐 교육청에 가서도 또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를 논리가 아니라 저는 감성으로서 좀 구성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법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제가 겪었던 사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반이념적인 겁니다. 반교육적인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작은 것도 함께 실천하면서 결국은 남과북이 분단된 우리 현실을 평안한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놔서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말씀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제 선생님 이렇게 보면 아니 일반 법을 위반해도 우리 지금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하면 일단은 자신의 자존감과 존엄성 자기가 하게 되는 것이 일본이지만 그보다도 이제 더 아픈 것은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되는 아픔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그릴 때문에 선생님 쪽에 평에 있는 분노스러운 일에 가슴 아파하고 그 하다가 동생이 하늘나라로 스스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한동안은 사실 그 난관가를 가고 잘 일부러 막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이 난간 다리 난간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거든요. 그 나이가 26인가요? 제 손으로 확인을 하고 제 손으로 가장을 하고 제 손으로 풀었습니다. 왜냐면 난간이다 말이죠. 한동안 보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준 씨 하면서 플래카드 들고 있는 분 제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암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부산에 돌아가달라고 참 플래카드 들게 하는 참 불효를 저질렀는데 그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죠? 보도해주네. 그 다음에 여수순천만 말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제 가족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남과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이른바 빨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가 저도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분노와 절망과 좌절을 하나의 힘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강해졌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교단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동생은 마음이 좀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강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주는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지금도 계좌 처벌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 보수적인 진주라는 동네에서 아무개 집안 장남이 어렵게 공부시켰더니 빨갱이 됐다는 그 손가락질과 비난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걸 이제 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실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비극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남았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가보안법이 만든 비극은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고 그걸 바로 수험생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수위를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사된지. 그렇죠. 근데 왜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아니요. 해보셨어요? 왜 그거는 지켰지? 저는 운동권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제 아버님, 어머님이 사실 노점상을 하셨거든요. 그 외형제 중에 제 장남이고, 그 당시 제가 8일학번이니까 그 당시 80년대 지방에 있는 국립사범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성향이 어떤지 진짜 아시죠? 예. 공부는 조금 하는데 서울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사범대에 가서 빨리 졸업해가지고 직장 잡아서 안정적인 이런 정서가 대부분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책이었습니다. 책. 아까 제가 말했던 제 친구가 대학교에서 서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추천을 받았어요. 페타고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책 읽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읽어봤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사범대 다니는 친구가 장차 교사할 친구가 이런 책도 못 안 읽었다고? 그러면서 막 떼치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그 책을 샀죠. 그걸 밤새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서점에서 점원처럼 지내면서 우리 현실에서 조금 이제 눈뜬 커지는 거였죠. 근데 이제 발령을 받고 갔더니 충청도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정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아무 참가 안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책이군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잡부금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기에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좀 건의를 드린 건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의 출처를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교장선생님이 그게 답변 안 하는 대신에 강선생님 발령받아서 몇 년 지났어요? 이렇더라고요. 몇 년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무 대답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의를 했죠. 아니 학생들 앞에서 떳떳한 교사로서 지낼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 돈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불신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개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때 운동도 아니었고 무슨 투자는 의식도 아니었는데 그 시대적 정황과 또 지역이 고향을 떠난 낯선 타향에서 교직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대바라지게 돈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는 것, 뭐 그게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럴만하겠다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저기 한 가지만 네. 그 국가법과 말씀하셨는데 이제 7조를 많이 예, 저도 제 찬양고 찬양고 선생님도 물론 예. 그거 이제 다른 어떤 조합보다도 7조 찬양 공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뭐 어떤 중요성, 특수성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리고 판결을 안 해서 뿐이죠. 이 이윤정권 들어오고 나서. 근데 그때도 저희가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특히 찬양근무 법률은 그야말로 뒤에 걸는 게 코에 걸는 코울이다. 그리고 이 법의 이 만든 시기가 1948년이고 지금 2023년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공무 경고 조항은 누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양심에 대한 위배되는 판결을 해달라. 사실은 그 당시 이어지 말고 그 당시는 지금 올해쯤은 그렇죠. 그래도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그 결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발표만 하는 거니까 예. 심의랑 다 끝났고 예.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새 또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윤 정권에서 임명을 두 사람을 새로 임명했거든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참 지난합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뭐 될 때까지 해야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힘은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왜 무죄 판결을 받은 걸 통해서 조금의 틈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는 적어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지